요즘 중장년층 실업률이 정말 높죠. 그래서 재취업을 희망하는데 이 자격증을 따야 할지 저 자격증을 따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자격증에도 연령이 붙어 있거든요. 어떤 자격증은 나이가 어려야 메리트가 있고 어떤 자격증은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령에 맞지 않는 자격증 취득해서 재취업을 못하는 분들도 계신 반면 본인 상황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해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에 대해 말씀드리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득 방법이 생각보다 꽤나 복잡한데 불필요한 얘기들은 전부 버리고 혼자서도 쉽게 진행할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이 영상 한 번만 봐도 누구나 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퀴즈 하나만 낼게요. 사회복지사 2급 이거 가장 빠르고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학점은행제입니다.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기간은 1년이나 1년 반 만에 끝나게 되죠. 학점은행제를 모르셨던 분들은 사회복지사 따야 하는데 4년씩이나 학교 다녀야 하나 하며 막막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 지금부터 사회복지사 취득 조건과 학점은행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사회복지사 취득 조건이 전문대 이상 학력과 필수 17과목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이 나오게 되죠. 일단 대졸자분들 기준으로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보졸자분들 설명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럼 난 시간 아까우니까 17과목 한꺼번에 수강해버릴래. 하지만 이건 안됩니다. 학점은행제는 연간 이수 제한 학점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 학기에 8과목 1년에는 14과목까지만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하다 해도 한 학기에 10과목 20과목 이렇게 수강하실 수는 없죠. 이 규정에 따라 보통 1학기 7과목 2학기 7과목 3학기 3과목 이렇게 총 17과목 이수하시고 시기에 따라 1년이나 1년 반 만에 자격증 발급받습니다. 대신 고졸자분들은 전문대 이상 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학사 학위도 같이 취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필수 과목 17개를 이수하는 과정에서 10과목만 더 이수하시면 학위까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기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선 학점은행제는 실습 빼곤 전부 온라인 수강으로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연간 이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면 고졸자분들은 1학기 7과목, 2학기 7과목, 3학기 7과목, 4학기 6과목으로 필수 17과목을 더해 학위 취득 10과목에서 총 27과목이 되게 됩니다. 4학기는 2년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학점은행제는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주는 학점만큼 과목수나 학기수를 줄일 수가 있고 보통 18학점을 주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무려 6과목이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기가 줄어들고 학기당 7과목씩 총 21과목으로 대졸자와 똑같이 3학기 만에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 주셔야 할 게 있는데 아무 자격증이나 딴다 해서 학점을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학점으로 인정한 자격증만 가능한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가야 실수가 없기 때문에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또한 최종 학력이 중퇴이셨거나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들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과목수를 줄여 학기수가 단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알고 계시면 훨씬 수월하시겠죠? 사실 이게 핵심이죠. 사회복지 현장 실습 필수 17과목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과목인데요. 사실 나머지 과목들은 온라인 수강이라서 어렵지는 않지만 실습 과목은 절차부터 진행하기까지가 꽤나 복잡한 편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실습은 나라에 정해져 있는 복지관이나 요양원, 각종 센터들에 가서 총 160시간을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실무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고 아동,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등 여러 분야에서 체험해보며 내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실습 어떻게 이수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현장 실습 우선 앞에서도 말했듯이 현장으로 나가서 160시간 채우는 거고 세미나 수업은 실습 과목 신청한 교육원에 오프라인으로 출석해서 OT 수업이나 실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개강일, 중간평가, 최종평가에 출석하게 되고 교육원마다 출석일이 다 다른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시는데 교수님이 실습 인정기간을 정해주고 그 시기가 아니면 실습을 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즉 실습을 나가기 위해 세 가지를 먼저 준비하셔야죠. 교육원에 실습 과목이 열리는가, 실습 인정 기간에 진행할 수 있는 실습 기관이 있는가, 내 일정에 맞게 진행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실습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직장 다니고 있으시거나 시간이 없어 실습을 못 나갈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온라인 과목들만 다 이수하시고 나중에 시간 나면 실습 과목만 이수하셔도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실습 기간과 일정을 맞춰볼 수도 있습니다. 실습 160시간 주 5일로 8시간 하면 한 달이면 끝나지만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주 3일, 4일 또는 야간이나 주말에도 실습이 가능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실습은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또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실습은 내가 지금 바로 나가고 싶다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습을 나가기 위해선 선의수 과목이라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는 실습 과목 수강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 4과목, 선택 2과목을 먼저 이수한 상태여야 합니다. 보통 한 학기에 7과목씩 넣기 때문에 필수 4개, 선택 2개 포함해서 계획 잡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교육원마다 열리는 과목들도 다르고 수강 신청할 수 있는 과목들도 다른데요. 그래서 자격증 과정 시작하시기 전에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머리 아프실 수도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교육원을 선택해야겠죠? 이 챕터까지 보게 되시면 지금 바로 혼자서도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찾아보면 교육원이 많아도 너무 많죠? 네이버에 검색해봐서 추천을 받아보려고 해도 광고글이 너무 많아서 진실된 답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따면 되는데 쓸데없는 정보들이 많아서 시작도 전부터 기가 빨리죠? 그럼 지금부터 교육원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속 시원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단순히 온라인 강의만 듣는다 해서 바로 과목 이수가 되는 게 아니라 성적 평가 요소가 존재하는데요. 이런 성적 기준은 교육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교육원은 시험이나 과제, 토론 성적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고, 어떤 교육원은 출석률을 기반으로 시험 점수가 낮고 과제, 토론 같은 거 제출하지 않더라도 과목 이수가 되는 교육원도 있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희망하는 목표와 현재 상황에 따른 교육원을 선택해야 하죠. 나는 현재 성적에 신경 쓸 여력이 없고 자격증이 필요한 건데 시험이나 과제, 토론, 수시 시험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해야 한다면 시작하기조차 어렵죠. 또한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과 없는 교육원이 있는데, 사실 학점은행제를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플래너와 함께 진행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거나 이미 학점은행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플래너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죠. 하지만 학점은행제를 처음 경험해 보시거나 회사 일이나 학업, 육아 등등 이러한 이유로 학점은행제 절차들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없고 무조건 본인이 생각했던 기한 내에 취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플래너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게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귀찮은 일을 대신해주는 개념이고, 그동안 동일한 과정 성공시켰던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하우들을 전수받을 수가 있죠. 시간 투자를 적게 하며 진행하는 것도 맞지만 실습에 관해서 꿀팁들을 얻어가고 집 주변에 실습 기관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받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외로도 각각 다른 행정 절차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니까 학습자님 본인 상황에 맞게 교육원 담당자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워낙 대행업체나 불법 교육원들이 많다 보니 내가 상담을 받아본 담당자가 정식 교육원 담당자인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걸 알아보는 방법은 담당자에게 명함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학점은행제 총괄 사이트에서 정식 교육원인지 확인하시고 그 교육원에 전화하셔서 해당 담당자가 근무 중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최대한 쉽게 풀어내려 노력했지만 궁금한 점은 자세히 풀어내려다 보니 영상 길이가 길어지게 되었네요. 취득 과정이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셨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내 상황에 어떤 과정이 맞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어떤 과정이든 복잡하고 어려운 말들은 빼고 핵심만 추려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시TV 태성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